이번에는 동물들의 저출산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들은 여기 가창오리, 들소, 바닷속의 정어리, 미어캣인데 이들은 모여서 삽니다. 왜 모여서 살까요? 이들은 잡혀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위협을 받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쉽게 잡혀먹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모여서 삽니다. 특히 여기 가창오리, 들소, 정어리와 같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대규모로 모여서 삽니다. 반면에 미어캣과 같이 한 곳에 정주하는 동물들은 더 소규모로 모여서 삽니다. 이와 같이 이런 동물들이 이동하는 동물이 특히 대규모로 모여서 사는 것은 이동을 할 때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어캣처럼 정주하는 동물은 동굴도 파고 이래 갖고 어느 정도 안전을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규모로 모여서 사는 거죠. 인간도 과거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나 유대인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경우 대규모로 이동했듯이 인간도 이동을 할 경우에는 대규모로 무리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마을의 모습이고 이건 유럽의 마을의 모습인데 인간도 과거에는 이와 같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안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혼자 사는데 왜 혼자 살까요? 이 동물들은 신체에 위험이 없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자기 혼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같이 살 필요가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은 혼자 삽니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된 동물은 혼자 삽니다. 이 동물들은 맹수여서 자기 신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삽니다. 그 이유는 이 사자의 주식이 들소인데 들소를 혼자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자가 모여서 살면서 들소 사냥을 합니다. 이 늑대도 대표적으로 아주 집단으로 사냥을 합니다. 혼자서는 들소나 여러 큰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여서 삽니다. 범고래 또한 다른 고래를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그런 고래를 잡아먹는데 그런데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여서 삽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모여서 삽니다. 이 동물은 사냥인데 혼자 살거나 기껏 해봐야 두 마리 이 정도가 삽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사냥이 절벽이나 바위 위에 살아서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사냥이 모여서 산다고 해도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리적 안전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동물은 모여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초식동물도 혼자서 삽니다. 이 동물들은 초식동물로서 대부분 무리를 지어 사는데 여기에서는 혼자 삽니다. 특히 이 사슴 같은 경우는 표범하고 뽀뽀까지 합니다. 제정신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동물들은 현재 동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경제적 안전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새끼를 또 열심히 또 낳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물원에서는 초식동물도 혼자서 삽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이란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면서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사이가 안전하고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가족이라는 집단이 이익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물리적 안전 확보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1900년경부터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여서 1990년경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물리적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맹수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에 거의 멸종을 했고, 일부 남아있던 맹수도 6.25 전쟁 때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제가 어렸을 때인 1970년대 정도만 해도 해마다 홍수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댐을 많이 지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큰 이유는 산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 산림 녹화 때문에 이런 홍수와 가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범죄, 전쟁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범죄 피살률을 보면은 원시대 때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피살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은 약 15,000명 정도가 피살되어 죽었는데, 500년 전경에는 약 50명, 현재는 1명 이하로 그 살인이 아주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인이 감소했다는 것은 도둑도 감소하고 강도도 감소하고 강간 같은 것도, 이런 다른 범죄도 크게 감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경제적 안전도 1910년경부터 시작하여서 1990년경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현재 전 세계에서 상위 수준으로 잘 살고, 현재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제도도 잘 돼 있고, 이와 같은 복지제도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보강되어서 현재 경제적 안전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그렇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과거에 비해서 이와 같이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개선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균 수명입니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가 되면은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죠. 2015년에 82.3세였는데 요즘 매년 0.3세 정도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83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명이 100년 전인 1910년경에는 24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률을 반영을 하면은 약 9.6세 정도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9.6세에서 82.3세까지 이와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이와 같이 빠르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 세계 국가의 수명과 출산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면은 수명이 긴 나라일수록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수명이 짧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신자 비중이 많게 되겠죠. 혼자 사는 사람 비중이 많으면 자연히 출산율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명이 긴 나라,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